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 분열하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아니, 둘이 사이 좋았잖아. 왜 분열을 해? 요거를 지금부터 왜 그러는지 한번 이유를 알아보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미국 드라마 얘기를 먼저 해볼 거야. 왜 미국 드라마 얘기를 하냐? 일단 기다려봐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자, 이 사람은 미드 빅뱅 이론의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은 여주인공이야. 근데 이 두 사람이 스펙이래요. 이 사람 칼텍이라고 그냥 세계 최고의 공대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못 가는 그런 대학이야. 이 사람 고졸이야. 이 사람은 굉장히 대학교에서 촉망받는 우수한 실험 물리학자예요. 이 사람은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 이 드라마 설정이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보면은 누가 봐도 왼쪽에 남자가 훨씬 더 스펙도 우수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철저히 이 사람이 갑이고 철저히 이 사람이 을이에요. 이게 미국 문화에서 좀 공부벌레들을 대하는 어떤 특성인데, 공부벌레들이 너드라 그래갖고 약간 찐따 취급을 당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이 대접을 받냐,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지. 오른쪽에 그 여배우, 이 사람은 일진이었지만 그냥 인기가 좋고 미인이고 막 이랬다고 했잖아. 이런 애들이 콘텐츠 상에서 대접을 좀 받고,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콘텐츠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 드라마에서 얘네 찐따 취급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현생에서는 숙련 노동력, 애플의 엔지니어, 구글의 개발자, 이런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이 비벡 라와스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일론 머스크. 우리 일론 머스크는 다 알지? 이 둘은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세트야. 왜 세트냐면 이 둘이, 여기 보면 도지 보이죠? 도지. 정부 효율화 위원회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말이 정부 효율화 위원회지 그냥 예산 깎는 부서거든요. 공동위원장. 요들이 공동위원장인데, 근데 문제는 이 비벡 라와스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왜 애플, 구글에 왜 중국인, 인도인, 한국인밖에 없는 줄 아느냐? 그거는 당신네 미국 문화가 그냥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 당신네들은 맨날 드라마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 맨날 너들하고 찐따 취급하고, 걔네는 맨날 미식축구에 대한 두드려 맞는 것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너네 나라 문화가 굴러가니까 이 나라는 이민자들이 고소득층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다 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이 둘이랑 이 마가 세력들 있지, 마가 애들은 이민자들 싫어하잖아. 지금 대판 싸움이 붙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이 싸움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 머스크란 양반의 위상을 살펴보면은 사실상 정권 2인자야. 정부 효율화 위원회 위원장을 담당을 일단 했고요. 트럼프와 함께 UFC 경기를 관람을 했어.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통화에 이 양반이 들어왔어. 그리고 또 역시 아무런 직책이 없을 때부터 트럼프 2기 내각의 주요 인사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그럴만해. 왜냐면은 트럼프 당선에 2천억을 태웠어. 머스크가 2천억을 태웠는데, 문제는 2천억을 태우고 70조 원의 재산이 증가했어. 1억 베팅해가지고 500억 달러를 땡긴 거 아니에요. 이제 이분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미국판, 물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뭘 한 건 아니지만, 미국판, 성공하면 500억, 실패하면 쪽박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머스크가 이렇게 한 목적이 뭐냐? 이제 사실 트럼프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트럼프는 그 친환경 에너지랑은 완전히 반대잖아. 친환경 에너지는 굉장히 좀 안 좋아하고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머스크는 전기차를 파는 사람이잖아. 전기차를 파는 사람인데 왜 그럼 이 사람은 트럼프한테 붙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의 목적은 친환경차 시장을 더 이상 확대를 하는 게 아니고, 미국 내에서 자율주행 규제를 푸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어 한다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사실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전기차도 잘 만들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사실 굉장히 많은 강점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자율주행 규제를 풀어서 조금 더 많은 이득을 보고자 하는 좀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날아갔었지. 미국 대선 당일날이 딱 요거고요. 그리고 요때 이후로 약 한 30% 이상 넘게 그냥 단기간에 올랐는데 최근에 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일단은 주가 하락이 실적 때문이라고는 해요. 왜냐? 테슬라가 창사 이래로 올해 처음으로 판매량이 떨어졌어요.
2013년부터 제가 테슬라를 쭉 봤거든요. 그때 제가 여의도의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 다닐 때였는데 그때부터 봤는데 창사 이후로 테슬라가 판매량이 떨어진 거는 창사 이래로 진짜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결국 중국 전기차들이 치고 올라와서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서 물건 만들었다 그러면은 알리테무에서 만든 거 아니야? 저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해치되는 거냐? 라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중국은 전기차를 잘 만듭니다. 전기차를 잘 만들어 특히 유럽은 자기네들이 중국이랑 협력해서 전기차를 만들려고 했다가 오히려 중국 전기차들 자국 시장을 뺏기고 있어. 그래갖고 지금 테슬라랑 현기차 외에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거의 고사 직전이에요. 사업 완전 중국 전기차들한테 밀려가지고 지금 폭스바겐 공장 문 닫는다 하고 벤츠 베엠베 공장 문 닫는다고 하고 미국에 뭐 있어? GM 포드 있지. GM 포드도 지금 전기차 잘 안 돼가지고 다 굉장히 위기예요. 일본 차들은 아예 존재감도 없어졌어. 전기차 경쟁에서. 그래서 머스크는 일단은 전기차 판매량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다른 해답을 찾고 싶었을 수 있다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가 불편하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는 거지. 트럼프가 머스크의 언행에 불편했대. 머스크가 영향력을 키워나갈수록 이제 트럼프 제국에 끼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져갈수록 이제 퀘스천 마크가 점점 더 발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도널드 트럼프 어노이드, 트럼프가 짜증이 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머스크는 대통령이 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실제로 말했어요. 왜 그러냐? 마가 애들한테는 이런 말을 하는 게 필요해. 지금 마가 애들이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볼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그 트럼프 진영 내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개념을 알아야 돼. 관종입니다. 트럼프 진영의 메인 멤버들은 다 관종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도 관종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관종 좀 잘 알아. 제가 진짜 좀 구제불능 관종이어서 진짜 제가 관종들의 생태계를 굉장히 잘 아는데, 여러분들 관종들의 심리를 우선 우리가 알아야 트럼프 진영 내에서의 갈등을 파악할 수가 있어. 자, 관종은 내가 인기가 없는 게 싫은 게 아니야. 쟤가 나보다 인기 있는 게 싫은 겁니다. 내가 잘 나가지 못하는 게 싫은 게 아니야. 쟤가 나보다 잘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자, 우리 뭐 유튜브라고 해봅시다. 내 영상 조회수가 낮아. 그게 싫은 게 아니에요. 제 조회수가 나보다 높게 싫은 거야. 트럼프는 본인이 뭘 이렇게 이루지 못해 이게 싫은 게 아니라 제가 나보다 영향이 커지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나보다. 자, 트럼프는 2인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들 이 사람들 잘 모를 수 있는데 1기 트럼프 정권의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맡았던 스티브 배넌이에요. 이 사람이 트럼프 1기 초반에 진짜 권력이 막강한 2인자였어. 트럼프 1기 때의 초반의 행정명을 이 사람이 다 설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몰락했어. 왜냐?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싸우고 나서 몰락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만 몰락한 게 아니고 왜 망했냐면은 이 사람 자꾸 언론에서 트럼프보다 더 띄워주는 거야. 이 사람을 자꾸 언론에서 막 트럼프 뭐 백그라운드에다 배너니 다 설계를 했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띄워주니까 트럼프는 짜증이 난 거야. 어이씨, 우리 정부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되는데 왜 배넌 저 새끼가 나보다 잘 나가는 거 같지? 제가 말했죠. 제가 중요하다고. 머릿속에 딱 제가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은 그냥 끝난 거야. 그냥 그 순간. 그래서 트럼프 1기와 2기 때 벌어진 일이 똑같아. 봐봐요. 배넌의 몰락, 쿠슈너와 무모한 싸움 여기 있지. 트럼프 만찬서 대판 싸웠다. 머스크, 앱스타인 갈등 격화. 요 앱스타인이 뭐하는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은 2016년부터 트럼프 참모였어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 트럼프 진영의 모든 사람이 관종은 아니라고. 이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은 관종은 아니에요. 일단 싸운 장소 이때도 말하라고 싸웠어요. 대전 장소, UFC 한 장소. 여기 이때도 말하라고 싸웠어. 똑같아요. 이때 대진표가 배너는 굴러온 돌이야. 쿠슈너는 트럼프 사위거든요. 박힌 돌이지. 가족이니까. 이때도 굴러온 돌이랑 박힌 돌이랑 싸웠어요. 이때도 머스크는 굴러온 돌이지. 앱스타인은 누구야? 16년부터 트럼프를 보필을 했다 그랬지. 항상 링은 똑같아. 말하라고 해 싸워. 항상 대짐도 똑같아. 굴러온 돌과 박힌 돌이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나 2기 때는 벌어지는 일도 굉장히 똑같아요. 똑같고, 근데 문제는 머스크가 싸우는 대상이 앱스타인 뿐만 아니야.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미국 문화 때문에 이민자들이 고소득 일자리를 다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지금 머스크는 마가 애들이랑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H1B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뭐 여러분들 들으시면 잘 이해 가실 거예요. 쉬워요. 고급 기술직 대상 비이민 비자예요. 그러니까 뭐 과학자,
엔지니어, 개발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미국에서 부여해주는 취업 비자거든요. 이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민자도 아니에요. 근데 마가 애들은 좀 멍충하잖아. 그래서 마가 애들은 이게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일자리를 뺀다 이러고 H1B 비자를 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 애들은 저걸 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머스크는 이걸 축소하는 순간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수한 엔지니어들, 우수한 그 개발자들, 과학자들 다 아시아 사람들인 거야. 제가 맨날 이제 미국 경제 얘기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숙련 노동자들이 멸종했다고. 이게 비단 뭐 조선소, 자동차 이런 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프트웨어, IT 이런 쪽도 다 해당돼요. 이런 쪽도 완전 아시아계가 지금 꽉 쥐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의 백인들은 박탈감이 세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지금 머스크랑 마가 애들이랑 완전히 맞짱을 깠는데 트럼프가 일단은 지금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어. 나는 H1B 비자는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일단은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머스크 손을 안 들어줄 수는 없어. 왜냐? 트럼프는 사업가니까. 트럼프의 핵심 코어 지지층 여러분 어디예요? 트럼프의 코어 지지층 걔네는 마가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트럼프의 코어 지지층과 약간 방향성이 좀 많이 다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성이 다른 거에서 이제 그 갈등이 발생을 하는 건데, 트럼프와 머스크의 연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과 기름의 연합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트럼프 진영은 총 4개의 서로 다른 성격의 집단이 결합한 진영이에요. 볼게. 자, 일단 첫 번째 전통 공화당 주류가 있고요. 두 번째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신흥산업 자본가,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굴러온 돌이 있는 거지. 그리고 대한우파, 마가, 기독교, 약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꼴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트럼프의 직계 가족들, 요 4가지 세력의 트럼프 진영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한판 붙었죠? 문제는 트럼프가 얘네들 사이에 충성 경쟁을 자꾸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충성 경쟁을 하다가 또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1기 트럼프 때는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여기까지 얘기하면 궁금할 수 있죠. 아, 그러면 뭐 그것까지 뭐 미국이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잘 알겠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뭐 끼치는 영향력은 뭐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냐의 문제가 있어. 트럼프 정권이랑 협상을 할 때 누구, 뭐 가족, 뭐 쿠슈너, 머스크, 앱스타인, 본인, 아니면 관료들 누구랑 얘기해요? 난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될지? 다각도 협상 채널을 우리가 만드는 게 너무 이렇게 중요한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야. 우리 정용진 그 신세계 회장이 미국을 갔다 왔는데, 요게 난 처음에 트럼프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머스크 얘기였대. 머스크. 트럼프는 한국에 관심이 제법 있었대요. 트럼프는 있었는데 머스크는 한국 상황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라고 이제 이분이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은 뭐 이제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자이코가 석자이긴 하지. 권력 공백 상태인데 아직까지 조기 대선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25년 1분기 환율은 조기 대선 시점이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생각을 하고 있고, 아 진짜 걱정인 게, 저는 빨리 이렇게 다음,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해가지고 빨리 다음 정권이 들어서야 저는 뭐 앱스타인이랑 얘기를 하든 머스크랑 얘기를 하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뭐 첫 번째 뭐 주제 조금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트럼프, 머스크,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 대립 얘기를 했고, 트럼프가 너무나 많은 그룹을 묶어서 자기의 지지층을 구성하고 있는데 얘네끼리 충성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뭐 미국 안에서 뭐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우리가 그냥 팝콘 와자와자 먹으면서 보면 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코가 석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주제 한번 맞춰봤고요.